인식 과정에서 344쪽입니다. 344쪽에서 우리가 인식 과정에서 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여기서 인식 과정에서 우리 살펴봐야 될 것이 전제 조건을 저는 여기서 네 가지로 적어놨습니다. 그죠? 344쪽인데요. 첫째는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진다. 불교에서 대상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아니고 외도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그죠? 이 하나의 명제만 우리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거로 받아들이면 저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어려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확 풀립니다. 저희 경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명제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숙지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돼도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조로서 신념으로 받아들이면 불교의 교학적 이해가 명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강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살펴봤지만 대상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대상 없는 마음이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대승, 아리다르마, 유식에서도 다 대상이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리아식은 대상이 없습니까? 아리아식은 대상이었지. 무슨 말씀? 아리아식도 대상이 있다고 유식 30통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동경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자, 왜 대승불교 우리 유식에서 아리아식도 대상이 있다고 그죠? 그렇게 밝힙니까? 대상이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면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상 없는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초월했고 그런 말하는 사람, 그런 말은 전부 거짓말인 줄로 받아들이십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걸 이야기하면 강국이라는 스님은 대상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면 왜 돌아가는데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틀리겠죠. 저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대승불교적인 근거도 있고 초기불교적인 근거도 있고 아비다르마적인 근거도 있고 근거가 다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전제도 우리 특히 인식 과정에서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중에 그 청중도론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잠재의식이 일어나고 멸한다. 마음은 일어나는 순간과 머무는 순간과 무너지는 순간이 모두 같다. 물질은 일어나는 순간과 멸하는 순간에만 빨라서 마치 그 마음의 일어나는 순간과 멸하는 순간과 같다. 머무는 순간은 길어서 16번의 마음이 생기고 멸하도록 봅니다. 근데 청림노론에 나타나는 전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대행선생 정도에게는 말은 정확하게 해주고요. 저는 기다렸다고 마음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우리 아브라함에서 이식 과정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물질이 머무는 순간에 마음은 16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거죠. 물질이 머무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시간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이 시간이 같다는 말입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럴까? 우리는 모른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는 상자와 아브라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마음의 생률 속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구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다르냐? 물질은 머무는 순간이 일어나고 물질이 머무는 순간에 마음은 16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16배 차이가 납니다. 됐죠? 16배. 16이라는 숫자를 기본으로 하니까. 그런데 딱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물질이 머무는 순간에 16번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일어나는 순간이 있고 사라지는 순간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과 사라지는 순간을 넣으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이 한번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그 동안에 마음은 16과 3분의 2가 일어나고 멸하죠. 그죠?
정확한 걸 쓴다고요? 16과 3분의 2입니다. 하나하나 해갖고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3분의 2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숫자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3분의 2라는 마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물질 전체로 보면은 물질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순간에 마음은 17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래된 정확한 증거에 의하면은 마음으로 물질이 머물 때 16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이렇게 된다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린 거는 뭡니까? 마음은, 그죠? 일어나는 순간과 머무는 순간과 사라지는 순간의 길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물질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하고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은 그 길이가 똑같습니다. 너덜좀 이해가지고요. 똑같고 물질은 단지 머무는 순간이 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면 물질 찰나하고 마음 찰나는 같습니다,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특별히 물질 찰나를 죄송합니다. 마음 찰나를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는 심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심찰나 하잖아요. 심찰나라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찰나라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것입니까? 고정불변하는 것보다 한번 불교 아니다 어쨌든 일단 불교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심찰나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그 짧은 찰나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서모먼트로 번역했고 저는 아찰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찰나라는 것은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아찰나라는 우리 수로를 빨리에서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찰나를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론적인 거지.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최소 단위, 고유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로 이야기할 때는 찰나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이 찰나라는 것도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찰나 자체도 그럽니다. 이게 알겠죠? 일어나고 먹는 사라지는 것이 아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6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뭡니까? 물질을 먹는 순간에 마음을 열렸을 동안 일어난다고 했는가? 왜 했는가?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에는 경뿐만 아니고 경장, 율장, 논장 이 3장에는 이런 16개 차이가 난다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오래된 논장에도 아비담마 피타카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습서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청진도로는 뭡니까? 주습서 문헌이잖아요. 우리 4세기, 5세기 때 된 문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말고 우리 아비담마에 대한 주습서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주습서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수상해. 뭐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자부 아비담마를 전개하는 중요한 어떤 인식 과정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상자부 아비담마만 갖고 보면은 별 의미가 없지만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던 국방에서는 국방 아비담마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서리서구지죠. 그 다음에 국방 유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국방에서 경량부라는 아비담마 유력한 한 교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량부의 아비담마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구체적인 걸 모르고 있는데, 이런 몇 가지 다른 학파원 부파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 16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 아비담마에서 뭐라고 하면, 국방 아비담마에서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각대에 따라서 물질 찰나와 심찰나가 한 3배 차이 난다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뭡니까? 물질 찰나와 심찰나가 같다는 것이 국방 아비담마의 정설이고 또 유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국방 아비담마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전제하고 보면은 어떤 이제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일어나서 대상을 그 대상 개념이 아닌 우리 대상 개념도 있고 법도 있다는 거죠. 그죠? 법은 찰나신 찰나면입니다. 그죠? 개념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찰나신 찰나면하는 물질로서의 대상을 인식할 수 없다는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왜? 같이 내버리잖아. 볼라 하면 없어요. 그런 해가지고 마음에서 볼라 하면 내버리고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또 볼라 하면 또 다른 길 하면 뭡니까? 또 마음은 매력이 되죠. 일단 찰나신 찰나면이죠. 딱 내려버린다. 그럼 또 다음 마음이 생겨서 또 볼라 하면은 그건 또 매력 없어요. 그 단지 개념만 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버릇이 모습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특히 경향고에서 아주 우리 서울제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경향고가 밖에 대상이, 법이라는 대상이 없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을 경향고에서도 법으로서 분명히 고유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물질이 만들어낸 개념만 인식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게 원소 우리가 그런 게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질이 만들어진다. 16배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게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물질은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그죠?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보면 우리가 이 개념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담한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죠? 요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우리가 뭡니까? 지수, 화풍, 색, 향, 미, 이제 영양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가지 물질을 할 때 배웁니다. 이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분 요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요 8가지로 구성된 법들이 일어나고 오래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질의 한 찰나라는 겁니다. 물질은 그 성질상 찰나생 찰나멸을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절대자가 있어서 찰나생 찰나멸하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하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물질은 그 성질상 이렇게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면서 물질적인 것도 흐르고 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해합니까? 또 가위도 이 속에서는 8가지가 작용해서 변하고 이 세상도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요즘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게 되거든요. 물질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1초에 뭡니까? 20만 킬로미터인가 그 속도가 그죠? 그렇다 그러자면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아주 무상하게 재빨리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서로 뭡니까? 맞물리 가지고 물질을 뭔가 예를 들어 원장하고 이런 거를 불교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무슨 예가 있으면서 이 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속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조건을 만나면 분해되고 와해되고 이렇게 해서 다른 거로 변형되고 변화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물론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물질이라는 것도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고 물질이라는 것도 전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찰나생 찰나별을 거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자꾸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건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물질이 자기 모습을 그러니까 이 찰나생 찰나별이라는 것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자기 고유 성질 때문에요.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마음은 자기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그만큼은 좀 내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속도가 다르다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 안 하면 되는데 예민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방 우리 경향고에서는 그러니까 물질이 결국 대상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서는 일어나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늦잖아요. 한 찰나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고. 그럼 이제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내라고 하면서 개념적인 것을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법으로서 물질을 알지 못하고 개념으로서의 물질만 알 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발전돼서 유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라는 외부 경계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고유 성질이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외부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식 전변에 의해서 짐짓 드러난 것이 본다는 건가? 그래서 뭐 환이다, 숙ገብ이다,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식 전변에 의한 사hen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유식에서는 이렇게 더 발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인 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찰나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자부에서 이제 저는 좀 이해가 되죠. 상자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이 시간보다 속된 말로 둘이가 질질 안 된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이 한번 일어나서 내가 물때는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이 뭔가 일어나고 방가가 세 번이 흐르잖아요. 지나간 방가, 방가의 동료, 방가의 끊어짐. 이 강제의 시기 세 번이 흘러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뭐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아는 것도 아니다.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죠? 오문전향, 그죠?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또 다섯 번의 마음이 그러고도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그죠? 막, 그죠? 좋고 나쁘고 할 수 있는 일곱 번의 또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다와나. 일곱 번 남아있고, 그만 남아있으니까 두 번 더 남아있어요. 그죠? 예. 맛있다. 뭐 예를 들어서, 등록하는 시간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브라함하고 중기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3세기, 4세기 이때 나온 이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상자부에서 물질이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북방에서 경량부 있잖아요. 경량부나 유시까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경량부 이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절대로 법으로서의 대상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이런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아닙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알 수 없다. 법으로서의 대상을 알 수 없다. 그 소리를 못하는 거죠. 충분히 알고도 그죠? 여유가 남아있을 정도의 물질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헷갈리도 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도 할 수 없고, 이거는 또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중급 이상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럼 나는 초급이 잘 된다는 말인가? 그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신 분들은 공부 안 했어요. 그죠? 공부 안 해서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니까? 상자부 아브라함에서는 우리가 물질이 머무는 순간에 마음은 열수가 일어나고 내려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일어나고 공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전제조건을 해가지고 상자부 아브라함은 정중한 인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결합하여 인식 과정은 한 대상을 조건을 하여 최대 17마음 순간을 넘지 못한다고 본수는 잘합니다. 그렇죠? 왜 17번이 되는 거 아시겠죠? 머무는 순간에 16번이니까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 변하는 순간까지 다 합치면은 17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최대 17번 일어나는 마음들은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선호의 순서가 분명하게 정해져서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방가도 뭔가 지나간 방가의 동료, 방가의 끊어짐. 그럼 이건 뭐 방가니까 놔두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오문전향, 그죠?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원한 7번 등록.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이런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시에서 보면 그죠? 서시 그 세 번째 우리가 들어보면은 재생연결과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생연결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냐 하는 것이 지금 4장에서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요. 348쪽입니다. 6가지 인식 과정이라 했습니다. 349쪽입니다. 6가지의 인식 과정은 문에 따라 6이다. 됐죠, 그죠? 그것은 눈의 문과 연결된 인식 과정, 귀의 문과, 코의 문과, 혀의 문과, 몸의 문과, 만호의 문과 연결된 인식 과정이다. 혹은 아르마리에 따라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의 아르마리와 연결된 인식 과정. 그렇죠, 그죠? 이제 문을 측면에서 보면은 눈의 문과 연결된 인식 과정이고, 아르마리 측면에서 보면은 눈의 아르마리와 연결된 인식 과정, 그래서 귀의 아르마리, 코의 아르마리, 혀의 아르마리, 몸의 아르마리, 만호의 아르마리와 연결된 인식 과정. 이렇게 6가지가 됩니다. 이 6가지에 대한 것은 원래 350쪽에 있는 그 주석에 나오는 필요 불가한 조건이고, 그죠? 살펴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눈의 문, 350쪽입니다. 눈의 문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을 위해서는 눈의 감성이 있어야 되고, 형상인 대상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작동이 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눈의 감성이 있어야죠. 그죠? 눈이 살아갖고 제 역할을, 시신경이 모여가 있는, 그죠? 그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고요. 형상이나 색깔인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나쁘려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죠. 그 이야기고, 귀의 문에서는 귀의 감성, 소리, 대상, 허공, 마음, 여기 우리가 관심은 허공인데요. 귀가 소리를 알기 위해서는 허공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여기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당연합니다, 그죠? 우리가 소리라는 것은 전해줄 그 매개체인 허공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 코의 문에서는 뭡니까? 코의 감성, 냄새, 바람이 새죠. 주제가 옛날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혀의 문에서는 뭡니까? 혀의 감성, 마신 대상, 물이 새죠. 요새 우리 생물에서도 우리 중학교 때 옛날에 처음 보면 맞아요, 그죠? 우리가 고체가 혀에 떨어지면 맛은 못 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설탕 덩어리 한번 갖다 담으면 모릅니다, 그죠? 이것이 설탕이 녹아야 담아서 느낍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지금 한 40년, 한 7, 8년 전에 배운 건데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고체는 우리가 맛을 못 봅니다. 이 액체가 돼야 됩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몸의 문에서는 뭡니까? 몸의 감성, 그 감성의 대상, 땅의 요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고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호의 문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에서는 심장 토대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잠재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 잠재의식이 있어야 됩니까? 잠재의식은, 그렇죠. 마음의 문이잖아요. 만호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싹 하고 넘어갑니다. 집에서 웰진 커피를 마시면서, 그걸 딱 들어가면서 음미를 해보십시오.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번개불에 콩고가 묶으세요. 팍 넣고 하는 겁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음미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음미를 하셔야 아비담마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가지 대상이 나타납니다. 352쪽입니다. 자, 오문에서는 매우 큰 것, 작은 것, 매우 작은 것이, 외문에서는 선명한 것, 희미한 것의 6가지로 대상이 나타나는 걸 알아야 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독서식으로 해서 다 그려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문에서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의 문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아담을 해드렸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매우 큰 것, 작은 것, 매우 작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크다 작다는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 인식 과정에 나타나는 마음의 개수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좀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4가지일 때는 우리는 매우 큰 것이라고 하고, 마음의 개수가 12가지인가? 그럴 때는 큰 것이라고 하고, 작은 것은 마음의 개수가 6개 일어날 때 작다고 하고, 아주 작은 것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어떻게 인식하냐. 방가가 잠시 동료되고 말뿐이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에서는 선명한 것, 희미한 것 이렇게 했는데 우리 좀 뒤에서 의문 전향에서 의문인식 관련해서 보겠지만은 우리 지금부터 한 80년에 돌아가신 네티 사도라고 우리 미얀마 불교 천몇백년 역사 중에서 최고 큰 스님으로 최고 훌륭한 스님으로 다 그렇게 공연합니다.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 스님께서도 의문인식 과정에서도 4가지를 인정해야 된다고.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그죠?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아래한번 상가에서는 의문인식 과정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대상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그 인식 과정에 그죠? 게재되는 마음이 몇 가지냐에 따라서 크다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지난번 딱 말씀드렸습니다. 몰라셔도 됩니다. 이거는 꼭 중국 관련이라서 몰라서 된다는 말이 아니고 조금 뒤에 그냥 잠시 후에 배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문인식 과정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353쪽입니다. 어문인식 과정에서 어떻게 인식하냐는 거죠. 일어난 무너짐의 세 순간을 하나의 마음 순간이라 한다. 마음 순간 칭찬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질의 수명은 이 17개의 마음 순간에 존재한다. 됐죠, 그죠? 왜 17개에서 17개 되는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쉽게 배웁니다. 저는 이 16개, 17개 그냥 이게 안 돼갖고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너무는 순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해결되고. 왜 3분의 2 마음인데, 저는 이제 관련한 조합을 좀 해갖고, 그죠? 3분의 2인데 왜 이거는 16과 3분의 1을 해야지. 그래 정확한 말이지. 왜 17개가 됐거든요. 그거 갖고 며칠을 또 고생을 했어요. 그 어리석죠? 그 똑똑이, 그죠? 그 대체적인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3분의 2 마음이라는 마음이 왜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존재한다. 5가지의 감각의 대상은 하나의 마음 순간이나 혹은 여러 마음 순간이 지난 뒤 머무는 순간에 5가지 감각의 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쭉 앞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석 그거는 그저 설명은 살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357쪽 도표입니다. 이 도표가 우리가 매우 큰 대상이 나타났을 때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부터 17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질이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순간에 이렇게 마음은 17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1 밑에 가고 점을 3개 팡팡팡 찍어놨죠. 2 밑에 점 3개 팡팡 찍으면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건 표시에 방법이 없어갖고 그래서 1번 마음이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무슨 표현입니다. 똑같잖아요. 시간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자, 물질은 일어나는 순간이 미약하고, 그죠? 물질은 일어나는 순간과 사라지는 순간은 미약하다고 그랬습니다. 머무는 순간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일어나는 순간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통찰지가 뛰어난 사람도, 부처님과 같은 통찰지를 지닌 사람도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가 하나 그냥 확 지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일러 지나간 방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걸리든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과 걸리는 마음은 방가가 하나가 지나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방가가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 순간에 바로 또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원문전향은 뭡니까? 우리 물질적인 눈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간에는 또 방가의 동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방가가 동료하고 바로 또 그 대상으로 대상 인식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죠. 방가가 끊어지는 찰나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 3개의 방가가 흘러갑니다. 그죠? 방가가 흘러가는데 그 역할에 따라가서 지나간 방가의 동료, 방가의 끊어짐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이것은 전부 방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나간 방가의 동료, 방가의 끊어짐의 대상은 뭡니까? 방가의 대상은 뭡니까? 그렇죠. 전생의 마지막 자원을 가진 것이 일어난 그것이 대상입니다. 어떤 모모 스님은 누구라고 안 밝히겠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지나간 방가의 동료, 방가의 끊어짐의 대상이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봐도 모릅니다. 영어로 써놨기 때문에. 그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영어를 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책을 못 봤나 이 말입니다. 제가 수정합니다. 아우, 말자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하시는데, 그죠? 책을 못 봐서 못 보는데 이해합니다. 그 보면은
이 지나간 방과 동료 방과의 끊어짐도 이 물질이 그 대상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니다. 됐죠, 그죠? 방과의 대상은 전부 뭡니까? 예, 이 방과의 대상인 지난 생의 마지막 자아나 과정에서 일어난 그 대상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인식 과정에 개재된 마음으로는 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식 과정이 개재된 마음으로 볼 때 14개라고 해보는 겁니다. 14개에다 요 3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7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과가 끊어지고 나면은 오문 전향이 일어납니다. 또 오문 전향부터 해서 어떻게 됩니까? 등록의 마음까지가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로소 세계의 방황가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 물질을 대상으로 삼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문진양의 마음이 일어나고 오문진양의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눈의 대상이 뭡니까? 안식이 일어나고 이 안식이 나타 사라지면은 이것이 조건돼서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너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사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너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너무 사라지고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과 얻을 짓는 장한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큰 대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등록하는 마음 혹은 여운의 마음이 두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일련의 과정의 그죠?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뭡니까? 방과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대상으로 나타나면 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그 인식 과정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개 심찰라 혹은 이 17개에서 방과를 뺀 14개 우리 심찰라가 개재되는 이 인식 과정을 우리는 큰 대상, 그죠? 매우 큰 대상으로 하는 인식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됐습니다. 그죠? 지난번 시간에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일어날 때 우리가 알람을 보면 총 마음은 7가지 종류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죠? 7가지 뭡니까? 안식, 이식, 미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의도 마음이고 의식도 마음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의와 의식이 같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의식은 분명히 말도 안 하잖아요. 말도 안 하는데 왜 의와 의식은 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딱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때는 뭡니까? 마음의 정의로 탁 돌아가야 됩니다.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의도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고 의식도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의와 의식은 어떻게 다르냐? 의가 어떻게 다르냐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했어요? 그렇죠. 박지성을 떠올려야 된다. 그죠? 우리의 영웅, 그죠?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영웅, 박지성, 불교 신자분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박지성은 뭡니까? 링크잖아요. 미들필더고 링크잖아요. 공격과 수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의도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의식과 의식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명쾌한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는 전의식이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전의식입니다. 전의식과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미들필더고 링크입니다. 그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광이 끊어지면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의식이죠. 안식은 뭡니까? 전의식이죠.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게 뭡니까? 오문전향이죠. 그럼 오문전향은 뭐겠죠? 네, 바로 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은 전의식이고, 교사하는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의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뭡니까? 안식과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식 과정에서 의는 두 번 나타납니다. 자, 오문전향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뭡니까? 만호 뿌레자랑 아무자라 했습니다. 이 만호는 앞에서 나타나고 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의? 안식의 앞에서 나타나고 뒤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의식입니다. 그죠? 그죠? 이제 의식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뭔가 하면은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이냐? 이것이 업을 짓는 마음이냐? 그죠? 업이냐, 과거냐? 됐죠? 혹은 작용하는 마음이냐?
우리가 마음을 크게 살펴보면 뭡니까? 떡을 짓는 마음,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 작은 마음 하는 마음 있죠? 난 모르겠는데 또 여기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떡을 짓는 마음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이 된다. 그래서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 작은 마음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은 뭉뚱거리면 떡을 짓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인식 과정에도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학이라는 뜻은 뭡니까? 과거의 마음입니다. 당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은 뭡니까? 안식은 안식입니다. 정오식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걸 살펴보면 뭡니까? 과거의 마음입니다. 그죠? 원인 없는 과거의 마음이죠. 그렇죠? 이 독특 다 있어요.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건 다 뭡니까? 그죠? 과거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특히 원인 없는 과거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이것도, 그죠? 우리가 과거의 마음입니다. 그죠? 과거의 마음이고. 자, 4화나 7개는 뭡니까? 떡을 짓는 마음이죠. 그죠? 그다음 등록의 마음 2개는 뭡니까? 과거의 마음이죠. 그럼 여기서 2개가 우리가 2개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극만 하는 마음이 두 군데 나타납니다. 동생한테는 딱 두 군데 나타납니다. 자극만 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오문전향이 있죠. 그죠? 오문전향은 자극만 하는 마음이에요. 어렵다 싶은 분은 도표를 보십시오. 도표를 보면은 원인 없는 마음에서 자극만하는 마음에, 원인 없는 자극만하는 마음에, 온문전향, 의문전향이 있죠. 그죠? 그죠? 그럼 미소 짓는 마음은 아란한테만 있으니까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온문전향, 의문전향. 그러니까 전향의 마음은 전부 뭡니까? 자극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온문전향이 자극만하는 마음이고. 그럼 의문전향은 없는데 없지요? 온문전향인데 의문전향이 없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성질상으로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정이 있죠. 결정하는 마음은 의문전향의 마음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마음입니다. 성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는 마음은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그 적어보십시오. 오문전향과 그죠? 결정하는 마음은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자극만 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의냐, 의식이냐고 봤을 때 오문전향과 받아들이는 마음은 의입니다.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이거는 중급 이상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됩니다. 기분 나쁘죠, 그죠? 호흡이란 말인가. 기분 나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커피를 마시면서,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기 재밌어요. 여기 청각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뭡니까? 그죠? 떡을 짓는 마음이냐, 과거를 나타나는 마음이냐, 자국만 하는 마음이냐 갖고도 살펴보고, 그죠? 안식이냐, 이식이냐, 전오식이냐, 의식이냐 갖고도 살펴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큰 대상인데, 이렇게 해서, 17개의 심찰라가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갖고, 우리 여기서 재밌는 게 361쪽, 우리 망고먹는 비유 있잖아요. 이거는 시고 재밌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알람마이 361쪽입니다. 알람마이 대가들은 이런 감각의 문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을 망고 먹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뒤집어 쓰고 망고가 열린 나무 아래서 잠들어 있다. 그때 익은 망고가 그의 귀를 스치며 땅에 떨어졌다. 그 소리에 깬 그는 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그 후 손을 뻗어 망고를 집어들고 그것을 비틀어서 냄새를 맡았다. 그는 망고를 먹고 그 맛을 느끼며 삼켰다. 그 후 다시 잠에 빠졌다. 잠에 빠졌다. 그 다음 또 망고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벌떡이 나가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또 하고. 그 다음 또 잠이 듭니다. 그러다 망고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네, 또 이런 과정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식 과정의 정교고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망고 나무 아래서 잠에 들어있는 시간은 잠재의 시기 흐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익은 망고가 그 사람의 귀를 스치며 떨어지는 것은 감각의 대상이 눈등의 5가지 감각의 문들 가운데 하나를 치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 소리에 깨어나는 시점은 오문전향의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은 눈의 아르마리가 보는 현상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손을 뻗어 망고를 잡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아주 멋지게 딱 정리 안 하시면 되죠.
그 사람이 망고를 아빠가 짜는 것은 조사하는 마음이 대상을 조사하는 거. 이거 멋있죠, 그죠? 저처럼 뭐 감기하고 뭐 다이들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냄새를 맡는 것은 결정하는 마음이 대상을 결정하는 것 같다. 이거 멋있죠, 그죠? 그 사람이 망고를 먹는 것은 속행의 마음들이 대상의 맛을 경험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죠? 그 사람이 망고의 맛을 느끼며 삼키는 것은 등목의 마음이 속행이 가졌던 같은 대상을 가져서 등목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다시 잠에 드는 것은 다시 잠재의식으로 가라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저는 그 등록하는 것을 그냥 삼키는 것보다는 뭡니까? 너무 맛있어갖고 입술을 싹 가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죠? 그 어쨌든 이렇게 좀 감이 잡히시죠? 그죠? 누구 잡고 이제 망고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망고를 먹고 다시 잠드는 것까지를 우리 큰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그 대상에 반응하는 이 과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363쪽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것은 363쪽 도표로 보면은 도표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매우 큰 것, 작은 것, 매우 작은 것 나와있죠. 그렇게 해서 전체 몇 가지 과정을 봤습니까? 가능한 것을 15가지로 우리가 해서 도표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설명한 것은 1번에 해당되는 거죠. 매우 큰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큰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상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큰 것의 특징은 뭡니까? 큰 것에는 뭐가 큰 가지가 있습니까? T가 빠져 있습니다. 매우 큰 것에서는 맨 뒤에 보면은 B 앞에 T 두 번 있죠. 그럼 우리가 중괄로 해놓은 것은 뭡니까? 그 중괄로 해놓은 것이 인식 과정에 게재되는 마음들입니다. 그죠? 다 합하면 17개입니다. 그래서 B 앞에 T 있죠? T가 밑에 보니까 뭡니까? 등록입니다. 짜잘한 말하고 등록입니다. 그런데 큰 것에 보면은 그 T가 없죠? 그죠? T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등록이 일어나지 않는 인식 과정이다.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번, 3번 그걸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A는 지나간 방황가인데요. 2번에서는 지나간 방황가가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화나 7번이 일어나고, J는 자화나입니다. 7번이 나오면은 바로 뭡니까? 등록 대신에 방황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방황가 A가 몇 개입니까? 3개죠. 그죠? 3개고, 쭉 해가지고, 그죠? 뭐, 인식 과정에서 그 등록으로, 죄송합니다. 자화나로, 속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등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작은 것은 몇 가지 경우로 설명했습니까? 6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6가지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은 뭡니까? 자화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J가 안 일어나죠. 그죠? J가 안 일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4번에서는 지나간 방황가가 4개가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방황가에 끊어진 C는 끊어진, U는 동료, 그 다음에 뭡니까? 오문전향, P는 오문전향, E는 I consciousness, 그러니까 안식, 그죠? SP는 그죠? 받아들이는 마음, ST는 조사하는 마음, V는 오사판을 해서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마음 3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방황가가 일어나버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 인식 과정에 게재된 마음은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왜 7개입니까? 방황가에 관계된 것을 여기서 다 뺍니다. 그죠? 그러니까 A는 우리 방황가니까, 지나간 방황가니까 빼야 되고, C는 방황가의 동료니까 빼야 되고, U는 뭡니까? 방황가의 끊어짐이니까 빼야 되고. 그러니까 인식 과정에 게재된 건 뭡니까? 우리가 P, 그죠? 오문제장, 그죠? 그러면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여기까지만 인식 과정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몇 개입니까? 7개잖아요, 그죠? 자, 그럼 7개입니다. 됐죠? 넘어가지, 되죠? 반응이 없으시라고.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5번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5번도 결국은 앞에 지나간 방황가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되겠죠? 뒤에 방황가는 하나 줄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과정 계획된 건 7개 마음입니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결정하는 마음이 누군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식과정이 대된 것은 6개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뭐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대상이 딱 나타나면 뭡니까? 뭐구나 하고 말을 뿌리는 겁니다. 뭐구나 하고 말을 뿌리고 그것과 대상과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죠? 네, 자, 예를 들어서 그죠? 이영애가 탁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몇 번 인식과정이 속하겠죠? 매우 큰 거겠죠? 뭐, 보살님들한테 안 그렇지, 뭐,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와, 이거 뭐, 굉장히 안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영애 말고 누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네? 이거, 배우 때 누굴 매기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등록은 아니라고, 그죠? 뭐, 이영애가 나타나면 가슴이 뛰가, 그죠? 바로 잠시 지금 놀이 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는 마음이 두 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 배우님이 나타나죠. 배우님은 남자니까, 멋지고 좋긴 좋은데, 저한테는 뭐 그렇게 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배우고 하니까, 멋지고 하니까 반응이 납니다. 그런데 뭡니까? 등록하는 마음은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뭡니까? 일반, 사람을 꼭 등록 매기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공자도 책이 있어가지고 자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별 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나타났습니다. 누구구나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대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결정까지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고 매우 작은 대상은 뭡니까? 방언가가 공론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업무 제한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대상이니까 그 대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중에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매우 작은 대상이라 한다. 매우 작은 대상도 둘러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딴 건 아니고, 지나간 방언가가 몇 개 나타나냐, 그게 여기서. 지나간 방언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5번에서는 뭡니까? 대상이 나타나도 어떻게 됩니까? 방언가가 그냥 확 지나가버리고, 맨 마지막에 두 번 살짝 동하고 말고 끝나는 겁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전체적으로 1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고, 그거를 다시 분류를 하면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매우 큰 대상,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 그죠? 매우 큰 대상은 등록까지 일어나는 것, 큰 대상은 당하나까지 일어나는 것, 작은 대상은 결정까지 일어나는 것, 매우 작은 것은 동로까지만 일어나는 것.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됐네요. 10분 쉬었다가, 의문 인식 과정을 하겠습니다. 자, 의문 인식 과정을 해야, 오문 인식 과정도 종합적으로 지금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의문 인식 과정을 들어가도록.